네, 김본반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런 내용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뒤에 또 나오는 내용들 궁금해지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수화학이고요. 예. 네, 매수가는 2,150원에 비중 20%입니다. 아, 21,500원이십니까? 아, 예, 21,500원에 예. 비중 20%예요. 알겠습니다. 21,500원에 20%. 자, 21,500원이면은 요거 거의 뭐 최근에 많이 좀 떨어졌을 때 바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언제 매수하신 거죠? 저번 주부터 매수를 조금씩 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어제 일부를 덜어내서 이제 20%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면 상당히 좀 많이 고점 찍고 쭉 내려왔을 때 여기서 슬슬 반등이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 14%대 쭉 올라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 이제부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새로운 판단을 좀 내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손절가랑 예, 그다음에 이거를 어디까지 이제 끌고 가야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익절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좋을지 끊어내야 되는 가격대랑 앞으로 목표할 만한 구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네. 예. 자, 그러면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이수화학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영력님, 이수화학입니다. 일단 지금 오늘 최고 10% 넘게 급등하면서 수익으로 좀 돌아섰는데, 요 종목 아래와 위 구간 가격을 좀 어떻게 전략을 챙기고 가야 될까요? 예, 뭐 이수화학의 주가의 모멘텀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네. 상용화와 관련된 기대감이라고도 좀 봐야 되겠죠, 있어요. 앞서 이제 미코를 진단할 때 특징 얘기를 할 때 그 종목도 전고체 배터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지금 시장의 향후에 큰 이슈죠. 현재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책 사업으로 삼성 SDI, 그 다음에 현대차 주도하에, 중소기업 쪽으로 유일하게 이수화학이 참여를 해가지고 아마 2년 전부터 기술 개발을 추진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중소기업 중에서 이수화학이 들어왔다는 자체는 그만큼 이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현재 이수화학이 추진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항화물계와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핵심 원료 부분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그게 항화물계와 관련된 항화 리튬 부분 자체의 원료를 어디서 채출하냐면 이수화학의 주력 제품인 LAB, 알킬 벤젠에서 항을 추출을 하거든요. 그 본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국책 사업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최근 들어서도 아마 삼성 SDI라든가 국내 에코프로 BM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6, 7월 달인가요? 미국의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와도 전고체 배터리 회사거든요. MOU를 체결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작년도에 회사가 또 시제품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제가 미코와 다른 차원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또 실질적으로 회사가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쪽이고요. 투자를 하고 있어서 20톤 규모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기술력은 저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20톤 규모 항화 리튬 자체가 이수화학이 생산함에 따라가지고 그 20톤 규모 자체가 이수화학의 실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물질 부분이기 때문에 소재 쪽이 아니고 들어가는 물질 쪽이거든요. 그래서 본업의 가치에 본업은 이수화학은 세제 원료인 노말 파라핀과 알킬 벤젠이 본업인데 이 본업은 괜찮습니다. 예. 화학업종 중에서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합성 수지라든가 합성 원료 제품 가격은 지금 형편없잖아요. 지금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오늘 대한유화 반등이 나왔지만 그 신저가인데 여전히 그쪽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업종 얘기를 할 때 이수화하고 송원산업하고 그렇죠. 두 종목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수화학이 12,300원이었거든요. 예. 지금도 본업 자체에 이수화학이 알킬 벤젠이라든가 노말 파라핀은 상대적으로 다른 석유화학 제품 가격에 비해서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별도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2분기 때 아마 200억 정도 나왔을 건데 아마 3분기는 좀 떨어질 거예요. 워낙 안 좋아서 140,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분기 단위 평균 200억 정도 전후에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본업으로서는 800억 정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화학에 실적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이수건설을 끌고 있는데 이 건설 부분 자체가 지금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또 향후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이수화학이 어려웠던 것 자체는 이수건설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최근에 이제 1년 동안 건설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수건설도 턴 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다시 건축 경기, 국내 건설 경기가 유축이 된다 하더라면 이수건설이 또 불확실한 부분이 나올 수는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결론 뭐냐? 이수화학의 본업에 대한 가치는 화학업종으로 따지면 주당 EPS가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석유화학 업황도 그렇고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한 적정 가치는 본업과 관련된 적정 가치는 12,300원이에요. 이게 본업과 관련된. 그러면 현재 주가 24,000원은 무슨 말이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재료가 지금 100% 반영이 돼 있다. 그 기대감이.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 가고 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전해질과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비싸게 만약에 이수화학이 항아리튬 자체가 전고체 배터리 원료로서 시장에 나와서 매출액이 얼마만큼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대충 추정을 해본다 한다 하더라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전고체는 아니지만 전해질 원료인 리튬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후성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예. 후성이 지금 영업이익이 1,500억 나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원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수화학이 지금 시가총액이 7,000억이에요. 6,600억. 네. 그러면 이수화학 주가 자체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 또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 PER 20배 아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수화학의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수급은 보면 주가를 끌어올 때 애국 투자가 돼서 샀고요. 최근 네. 들어서는 개인 투자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34,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2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2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 네.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시장 여건이 안 좋다 한다 그래도 26,000원 정도는 지지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고점 돌파를 기대해 볼 수가 있었던 건데 2만 원대까지 내려왔다는 자체는 지금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관점에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34,000원에서 2만 원대 반 정도 딱 잘라버리면 대체적으로 반등 목표 가격이 하락폭의 반 정도 되돌림이 나온다면 26,800원 정도, 27,000원 언저리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22동 평균선이 지금 26,000원대거든요. 25,800원이거든요. 예.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목표 수익을 짧게 잡으셔라. 잘 사셨으니까 일단은 26,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차익을 좀 실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 여건이 형성되고 26,000원을 안착한 시점에서 노리면 다시 시중 고점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결국은 항아리튬 관련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가시성 있는 실적 추정치라든가 제품으로서의 또 가치에 나와야지 평가를 받아야지. 아직 증권사 쪽에서는 그 가치를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선 낙폭과 대 반등 목표 가격은 26,000원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장님, 당장의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6,000원대 그 정도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보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다시금 이 종목으로 승부를 보겠다 하시면 주가 좀 안정 찾고 그 이후에 26,000원 완전히 안착을 하고 나서 다시 재지집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000원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수화학 살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 종목 진단 들어올 때마다 손실률이 너무 많이 커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수화학의 경우에는 상승권에 있는 종목이 진단 들어와서 아무쪼록 손실 보지 않고 이대로 수익권에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찾아본 종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좋은날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 이 종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CJ ENM이죠? 자, CJ ENM 매수 가격이 21만 5,500원입니다. 비중이 10%.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눈물 한 방울,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씀이신데요. 21만 원대면은 이 매수하신 지가 정말 상당히 오래되셨거든요. 이게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가가 78,900원이에요. 사실 특히 올 한 해만 봤을 때도 올해 뭐 내내 내려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 한 해 거의 계속 내려오면서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만 원. 이 정도면 진짜 손실을 얼마큼 줄여야 되는 건지 참 감도 잘 오지 않는데요. CJ ENM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손실을 줄인다면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그 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님, CJ ENM인데 매수 가격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1만 원대거든요. 손실 얼마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거는 지금 코로나 직전에 사신 것 같거든요. 예. 가격이 21만 원이 작년 이제 코로나 3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네.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최고 고가 찍었을 때가 19만 원 언저리인데 네. 이때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그렇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그냥 배당 받고 네. 19만 원 왔을 때 여기 이제 CJ ENM 같은 경우가 CJ 그룹의 미디어 이제 커머스 업체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그렇게 보면 미디어 커머스 업체인데, 결국은 이제 뭐 음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상 컨텐츠가 부각됐을 때가 코로나 국면이었거든요. 네. 그때 19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어요. 차트를 좀 줄여보면 이 종목이 코로나 때 8만 원까지 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찌 됐건 거의 2배 넘는 100% 넘는 상승이 있었는데, 요때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고민을 이제 매도 결정을 못한 거죠. 주가가 좀 뻗어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증폭되고 네. 게임도 많이 하고 집에 있는 영상 컨텐츠 OTT 업체들이 상당히 부각되고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CJ ENM을 가려면 또 영화 산업 관련된 어떤 주제들이 모멘텀을 좀 타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없죠. 네, 네, 맞아요. 지금으로서는 좀 없는 거고, 지금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팬데믹 종료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영상 컨텐츠 종목 내지는 코로나 관련됐던 어떤 산업의 변화들이 다시 예전으로 좀 회귀하는 네. 이런 쪽이거든요. 지금 CJ ENM 자체는 주가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1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결코 싸다고는 못해요. 네. PER 기준으로.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거는 뭐 연결 기준이긴 합니다만 2분기 때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났어요. 네. 네, 이 부분이 조금 컸던 것 같고요. 예.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이 CJ ENM의 적정 주가다,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더 올라올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기술적인 거를 좀 연구했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요 방법인데, 네. 과연 CJ ENM의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춘다 한들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딱히 메리트가 없다.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이제 구주도주로 이끈 시장을 보게 되면 예. 2차전지, 메타버스, NFT였고, 지금 신주도주 쪽으로 조금 수급이 넘어온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신재생이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 후발주자들, 뭐 현대차나 기아차 그룹주들은 좋지 않았지만 뭐 아모그랜텍, 센트럴목대, 화신 맞아요. 이런 종목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모그랜텍도 말씀 많이 드렸고 후발주자들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남아 있었거든요. 반도체도 가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업황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태스크포스 만들어라, 개인주들을 주주가치 제고해라, SK하이닉스는 내연가스, 예. 이런 국산화 움직임들, 결국 모멘텀을 타주니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업황 자체는 안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CJ ENM도 앞으로 업황 자체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러면 CJ ENM에서 모멘텀을 만들 어떤 건덕지가 있느냐,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서 뉴스플로를 태울 수 있는 게 있느냐, 저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뭐 어디 뭐 청룡영화제라든지 미국의 또 뭐 영화 진출 산업이 뭐 다 가지고 어떤 배우가 수상했다, 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이상은 본격적인 추세 반등은 지금 이제 팬데믹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기업의 뭐 이제 CJ라는 네임드가 있기 때문에 뭐 손실이 나지만 기업이 없어지거나 이럴 일은 전혀 만무하겠죠. 단지 올해도 이제 배당을 좀 받으시고요. 결국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매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 성장 모멘텀이 지금으로서 부재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리바운드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이양하셨으니까 3년도 더 되셨거든요. 예. 계속 가져가시고요. 최종 리바운드 목표가는 13만 원까지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코스피지수가 2,600선까지 도달한다면 예.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언저리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J ENM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만 여기서 뭐 결코 싸다라고 보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CJ ENM이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추가 매수를 비중을 더 많이 들려서 가져가기에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여기에 미지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가 매수 전략을 택하기보다는 일단 여기서 리바운드를 노리시면서 이대로 좀 보유를 해보시고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내년도 코스피 2,6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13만 원 정도까지 반등하는 선에서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날님께서 보내주신 CJ ENM 살펴드렸습니다.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CJ ENM은 이런 전략들 참고해 보시고 다른 종목에서 큰 수익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종목 진단 마무리 해보겠고요. 다음 종목도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찾아본 종목이 있습니다. WHJ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오늘 뭐 이수 좀 많이 나오네요. 이수 페타시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수 페타시스 매수 가격이 6,100원이에요. 비중은 10%시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수페타시스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 견조하게 잘 버텨줬다 싶었는데 최근에 시장 밀리고 나서는 여지없이 같이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00원 조금 위에 올라서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지금부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떨어질지 다시 회복을 해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영자님,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 갖고 계실까요? 예,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기판 회사니까 예. 기판 회사들 주가 움직임과 함께 동조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신택이라든가 앞서 우리 김민주 전문가님이 특징주로 얘기했던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 관련된 종목들과 동조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이들 쪽이 좀 IT이기 때문에 IT 업황과 함께 움직인다고 좀 봐야 되겠죠. IT가 좋아져야지 기판 회사들도 수급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쪽인데 다만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기판 회사 중에서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기판도 여러 가지 기판이 있거든요. PC용 기판, 서버용 기판, 그다음에 스마트용 기판이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MLB용 다층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주 수요처가 예산은 산업용 기판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신용, 네트워크용. 네. 예컨대 구글이라든가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가 그럴 때 네트워크용 기판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요처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움직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판 회사들과 함께 동조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통신용 기판 쪽에 대한 영향이 크니까 5G를 중심으로 한 통신 쪽에 대한 투자가 하루 안에 진행된 국면 쪽에서 아무래도 이수페타시스는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5G 투자 자체가 글로벌적으로라든가 국내 쪽으로 보면 상당히 좀 유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 국면 쪽에도 불구하고 이수페타시스는 왜냐면 5G 투자 자체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유축됐거든요. 2020년, 21년도 국내 5G 회사들 보게 되면 실적들이 다 적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면 쪽에서 이수페타시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내고 있는 쪽이거든요. 올해도 아마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갑니다. 예. 다른 5G 정보 특징이 안 좋은 국면 쪽에서 그래서 향후에 어떤 통신 쪽의 투자가 전개된 시점에서는 더 가파르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주가 수준 자체가 신택이라든가 코리아스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PCB 기판 회사들 PER이 지금 4배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다 그러면 오히려 기판 쪽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 코리아스키도 중심으로 이수페타시스라 이들 종목들 PER이 3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반도체 장비라든가 종목들은 평균 원익 IPS 같은 게 14배, 15배가 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안 좋은 여건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향후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기업의 체질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제가 이수화학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수화학과 지분 관계는 없어요. 다만 대주주가 아마 이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연결이 없는데 이수화학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수건설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자회사들이 다 클린화 됐어요. 그다음 네. 특히 이수페타시스도 그 전에 예사도 상당히 부채 비율이 500%가 넘어갔거든요. 2020년도까지 한다 하더라도 예사 적자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아마 2021년도인가요? 아마 증자를 통해 가지고 재무 내용도 확충 시키면서 지금 이제 부채 비율이 올해 실적 기준에서 이제 100%고요. 150% 내년도는 100% 떨어집니다. 거의 이제 무차익 경영까지 왔을 정도 기업 내용 자체는 이제 탄탄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악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이럴 때는 사야 되겠죠. 네. 비중을 제가 못 봤는데 비중이 적으면 10%시네요. 10%더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좀 6,200원인가요? 6,100원입니다. 6,100원이죠. 그러면 일단 이제는 저점이 나왔거든요. 시장도 그렇고요. 나왔을 가능성이 크니까 만약에 5,000원 아래로 내려온다 한다면 비중이 10% 정도면 10% 정도 물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IT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될 때 분명히 이들 그 기판 회사들이 빠르게 움직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예. 4,850, 900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10% 정도 사셔가지고 아마 단기적으로는 일단 기술적인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니까 현재는 이 가격이 여기를 이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6,200원이거든요. 6,200원을 이탈하면서 지금 4,6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반등할 때 올라간 선은 현재는 기술적으로는 6,200원입니다. 다만 펀드멘탈로 따진다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직전 고점을 넘어서야 되겠죠. 현재 기술적으로는 6,200원을 좀 보시고 추가 매수 약간 눌림목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기판 쪽으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추가 매수해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그 가격대는 지금 5,000원 조금 위에 있죠? 5,000원 아래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10% 추가 매수해 보셔서 평균 단가 낮춰 놓으시고 그 뒤에 6,200원 정도 수준까지 반등을 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WHJ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살펴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에이스테크요. 에이스테크요. 예. 이 5G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시네요.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죠. 15,000원에 50%. 15,000원에 50%요. 예. 알겠습니다. 야, 이 15,000원. 종목이 예. 업황하고 예. 보유해도 가지고 가도 되느냐? 네. 아니면 현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느냐?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5G 관련된 종목들 다들 이렇지만 정말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심장이 아주 뜁니다, 뛰어. 예, 15,000원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왔을 때 가격인데 예. 그 뒤로도 지금 60%가 더 내려와 있습니다. 예. 비중도 많으셔서 아마 잠도 설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에이스테크 과연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추가 매수 혹시 더 가능한지 여러 가지 전략들 한번 알아볼게요. 예, 업황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김민준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5G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5G에 희망이 진짜 있긴 한 건지, 그리고 지금 에이스테크의 경우에는 거의 뭐 차트가 계속 내려왔거든요. 잠깐이라도 오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15,000원에 50%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시장님이 이제 전화 연결이 어렵게 되셨는데 예. 뭐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답변 하나하나씩 좀 드리면 예. 시장님이 맞춤 전략으로 좀 드려야 되겠죠. 우선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절대 안 되고요. 비중이 지금 50%인데 이제 성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단가를 좀 낮춰가가지고 뭐 100% 종목을 사가지고 올라가는 걸 좀 바란다. 근데 저는 그건 좀 반대거든요. 그럼 100%의 비중을 실으려면 그에 걸맞는 종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에이스테크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G의 업황 이야기를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또 질문하셨는데 5G에 대한 업황은 성장성은 무궁무진하죠. 예. 늘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우리 매일 말하는 자율주행 이런 데도 기반 아닙니까, 5G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종산업과의 교광 역할을 하는 게 5G이기 때문에 이 업황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단지 이제 이 스타트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5G 기업들을 보게 되면 대기업이 없어요. 네. 뭐 네임드가 있는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뭐 하나라든지 없죠. 네. 뭐 어떤 스타트업 육성이 시키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본력이라든지 자금이 튼튼한 회사를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테크 자체가 RF 고주파 부품을 만드는 쪽이거든요. 기주공 안테나도 만들고 이런 부품 쪽인데 에이스테크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작년, 재작년 특히 갔을 때 이 주가가 이제 바람을 타면서 막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고 네. 뭐 이랬는데도 바람을 어떻게 탔냐면 그때 당시에 이 교광 역할에 5G가 필수적이다. 자율주행도 가고 스마트 헬스케어도 가고 뭐 스마트 팩토리로 가려면 무조건 5G가 부각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주가가 모멘텀 바람을 탔거든요. 예. 늘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5G가 분명히 이제 바닥권은 찍었어요. 어느 정도 시장의 재평가 단계에 돌아와서 실적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에이스테크는 좀 심각해요. 지금 2021년, 2022년 이렇게 봤을 때 다 적자예요. 코로나 국면에서 600억 적자 영업이익. 작년에 좀 많이 했거든요. 예. 작년에 많이 했는데 355억 적자. 올해 어떠냐? 1, 2분기 모두 120억 적자입니다. 적자 폭은 좀 줄여가고 있지만 상당히 부채가 많죠. 부채가 400%가 넘죠. 그러니까 자금도 탄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채 비율이나 자금력을 탄탄하게 하려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유증 아니면 전환사채 발행이에요. 뭐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거나 사채 발행을 하거나. 근데 이 전환사채가 여기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결국은. 그러면 기업의 주주 가치가 계속 희석되겠죠. 전환세 물량들이 쏟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좀 답답하실 텐데 5G에 대한 업황은 분명히 건전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으나 에이스테크는 실적으로 화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바닥 국면은 분명히 찍었지만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어렵다. 그리고 15,000원까지의 반등은 이제 5G 섹터가 만약에 3, 4분기에 지금 실적들이 좋다고 모 증권사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네. 저도 잘 나오긴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오면 다행일 텐데. 네. 그만큼만 나오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요. 왜냐면 모멘텀만 불었을 때도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정말 이제 가이던스만큼 나오네 이런 인식이 딱 되면 제가 봤을 때 리바운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10월, 11월에 될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왕지다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손절이도 지금 60%가 넘죠. 3분의 2 이토막이 나셨기 때문에 손절은 의미 없습니다. 주식은 우리 시청자님 아시는 유가증권입니다. 팔아야 손실 확정이에요. 팔아야 수익 확정이고요.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자, 리바운드를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8,000원까지는 리바운드가 일단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네. 5G 섹터 부각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갈 수 있느냐. 네. 여기가 최대치로 제가 봤을 때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모멘텀을 타고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바람을 타고 갈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실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불이 붙어가지고 2만원, 3만원 확실하게 종목 선별화도 5G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도록 하고요. 손절가를 제시해봤자 시장님한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반등 목표가를 1, 2차로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내가 도저히 너무 답답하다. 안 되겠다 싶으면 8,000원, 200원까지 반등 목표가 1차로 정해드리고요. 그때 비중을 좀 축소하십시오. 예.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2차 최종 매도 목표가는 레인지 범위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왔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매도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손실분이 한 20% 확정적인 돼요. 예.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차 목표가 따로 설정해서 손실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마음 좀 단단히 먹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손실을 줄여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지금도 많으니까 하지 마시고 이대로 보유를 해보시고요. 업황은 좋은데 단지 이 종목의 실적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하네요. 가격을 잘 기억을 해두시죠. 1차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8,000원 조금 넘어서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8,000원대에서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요. 그 이후에 뭐 5G 관련된 종목들 실적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되면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11,000원에서 12,000원 요 정도를 최대로 열어놓고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또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예, 김민중 감사한테
네. 전문가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기운 내시고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에이스테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종목 진단을 하나만 좀 더 가볼까요?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이 있는데 좀 짧게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왕눈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이네요. 매수 가격이 65,000원에 5%입니다. 요 정도면 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바로 분석 넘겨보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녀님, 현대에너지솔루션 66,900원에 오늘 끝났는데 65,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적고요. 이 종목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수혜주로 움직임이 전개됐지만은 예.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테마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게 실적이 따라주는 성장주로 좀 보셔야 좀 되는 거고요. 예사 실적 자체 뜯어보면 거의 눈부시거든요. 작년도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서 2021년도 비해서 거의 50% 증가했고요. 50배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6천억인데 올해 그 1조 원이거든요. 60% 증가됩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도 아마 100억이 채 안 돼 있을 때 올해 아마 600억, 700억이니까. 대단하네요, 정말.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앞으로 추이를 좀 본다 한다면 어떻게 되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다만 이제 국내는 지금 이제 현재 지금 태양광 카르텔 비리 관련 그 조사 때문에 아마 투자는 많이 유축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도 이런 비리 조사와 무관하게 향후에 태양광이라든 풍력 시장 자체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9월 15일인가요?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2050년. 그렇게 된다 한다면 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 최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 유지의 정책이지만은 원전 자체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탄소 중립에 2050년도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에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 정부의 이런 그 카르텔 조사와 무관하게 잠깐은 유축이 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내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이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풍력시장 자체도 성장할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에너지솔루션 매출이 증가하는 거 봐서는. 자, 현대에너지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현재 수준의 PR이 올해 실적 기준 13배입니다. 그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매출액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최근 2년 동안 5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5배에서 급증을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가지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미국 쪽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좀 보시다시피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최근 하락 국면에서 그래도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입니다. 오늘 주가 못 올라간 이유 자체가 최근에 좀 빠르게 좀 올라왔거든요. 그런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국민연금이 보니까 7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거의 90만 주를 새롭게 편입했더라고요. 90만 주면 전체 비율의 9%입니다. 결국은 국민연금도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편입을 한 게 아닌가. 매수 단가가 평균적으로 현재 가격이에요. 65,000원. 그래서 중장기로 우상향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본다 한다면 저점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6만 원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56,800원까지 내려왔는데 앞으로 저점은 제가 보기엔 22,500원, 800원의 저점이 형성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점 한 단계 올라가서 74,500원 정도까지 상승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5%니까 약간 눌림목 65,000원 아래권에서 추가 매수도 노려보시고 일단은 목표 주가는 21일 통선에 걸림돌이 되겠지만 충분히 74,500원까지 단기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민주 전문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 잡고 계세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퍼즐 원달러 환율 오늘 1,400원에 깨지는 좀 모습까지 나왔거든요. 역시나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니까 삼성전자 반등, 코스피 지수 반등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우선은 투심 자체는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나온 것 같아요. 이 투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 겁먹으신 분들이 상당히 공포에 떠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공포에 샀었어야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가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은 주가도 조금 쉬어갈 국면이 크다. 2300선까지는 과전 낙폭에 따른 반등세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왜 계속 떨어지지 않느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지금 1%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리 차를 좀 줄여야지만 원달러 환율이 본격적으로 조금 더 안정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지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있는데 CPI가 뭐 물가가 지난달에도 분명히 정점을 잡혔거든요. 오늘 또 좀 더 다음 주에 정점에서 조금 더 내려온다 싶으면 시장은 좀 더 좋아질 공산이 커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모멘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예. 실적은 뭐 안 좋다. 디램 가격이 고정 가격 내려간다 안 좋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스크포스 설립해서 주주가치 제고해라.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지시사항이었고 SK하이닉스 네온가스를 갑자기 국산화했다. 네. 이게 다 모멘텀이거든요. 지금 업황은 개선된 게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반등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하시고 한미 간의 금리 역전폭이 좀 좁혀지는지 이 부분부터 필수 체크 사항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숲은 잘 봐야 되겠죠. 역시나 기회는 자동차,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또 엔터, 2차 전지에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준현 운용력께 넘겨보도록 하죠. 운용력께서는 내일자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내일은 아무래도 또 네. 내일 하루로 본다 한다면 월요일까지 쉬지 않습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최근에 거래대금 자체가 되게 부진하거든요. 네. 이게 또 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시장 자체는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일단은 거의 그 저점은 확인이 좀 된 게 아닌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 110까지 좀 떨어졌고 앞서 원달러율도 지금 1,400 오늘 잠깐 아래까지 좀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중요하게 본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지표들, 악재들이 어디서 반영되는가 본다 한다면 최근에 반도체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부각했을 때 빠졌던 것 자체가 페덱스 주가입니다. 페덱스 주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 부각이 좀 되면서 그렇죠. 페덱스하고 SK 하이닉스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바닥이 확인이 돼야지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반영됐다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페덱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페덱스가 반등을 하면서 2, 3일 이후에 SK 하이닉스 저점에 10% 반등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IT가 이런 경기의 선행 지표입니다. 페덱스는 국제 항공물류이기 때문에 IT를 항공으로 실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의미 있는 반등 자체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바닥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변동성이 좀 완화가 좀 되면서 2200포인트를 저점으로 인해서 완만한 반등이 전개될 것 같고요. 결국은 쉬고 난 다음에 10월 13일 정도인데 미국의 네. CPI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게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280포인트 정도까지는 낙폭 과대 종목 중심의 반등이고요. 그리고 이제 CPI 발표 이후에는 실적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상국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무난하게 나온 종목들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시장을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끌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전략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